지금보다 훨씬 질 좋은 삶이 살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오 하고 한 것이 24년 됐습니다. 대통령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정리를 해서 지금 여건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가 수박을 갖고 돌려줄 수 있는 여건은 장애를 마련해놓고 개업자를 이렇게 올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시작해봐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플러스의 임세영입니다. 이 많은 지자체가 지역 발전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대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하지만 기대감으로 시작된 대규모 개발이 장기간 공전을 거듭하다가 첫 삽도 뜨지 못하고 무산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안면도에 대규모 관광지를 건설하겠다는 개발 계획 역시 오랜 시간 결실 없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번 주 시사플러스에서는 또 한 번의 사업 좌초 위기를 맞은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혜영 PD,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의 계획안이 처음 만들어진 것이 벌써 20년도 넘은 일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1989년 심대평 전 지사 시절에 기본 계획이 만들어졌고 91년에 관광지로 지정됐습니다. 현재 24년째 끌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간 여러 차례 개발 방식과 사업자가 바뀌면서 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지난 2012년 말부터는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인터퍼시픽이 사업 포기를 선언하면서 또다시 안면도 개발 사업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 이 관광지 개발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건축 제한 등 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좀 제약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또 오랫동안 시간을 끌어왔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좀 많이 높았을 것 같아요. 네, 주민들은 그동안 피해를 감수하면서 충청남도에 협조를 해왔지만 이제는 충청남도의 사업 추진 의지와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의지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아왔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표로하고 있는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의 과정과 문제점부터 성난 주민들의 목소리까지 안면도의 현재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고용 효과 3만 6천 명, 연간 300만 명 이상 관광객을 유치할 국제적 관광 명소.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은 장밋빛 청사진과 함께 시작됐다. 개발도 그냥 뭐 일반적인 개발이 아니고 국제적인 뭐 1조 몇천억 원을 들여서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도 컸고 또 부풀어 있었죠. 그리고 1991년 안면도 관광지 지정 이후 24년. 지난 1월 충청남도는 안면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인터퍼시픽이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고 발표했다. 안면도 개발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분노한 지역 주민들은 즉각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충남도의 결정에 항의했다. 지금보다 훨씬 질 좋은 삶이 살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오 하고 한 것이 24년 됐습니다. 정신적, 물적 여러 가지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한다고 할 때 24년 전에는 50대였어요. 지금 80대잖아요. 뭐래요 지금? 지금 아무것도 그 사람들 생활 대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300만여 제곱미터 개발 예정지 가운데 일부인 안면읍 승원리 일대. 당초 계획대로라면 호텔과 리조트 등이 들어서야 할 자리다. 하지만 2002년 꽃 박람회가 열리기도 했던 이곳은 현재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채 방치되고 있다. 안면도에 그 관광객이 오시면은 일단은 이 꽃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거의 이쪽 장소로 모여듭니다. 다녀가면은
항상 그 관광객들이 저희들한테 아쉬워하는 얘기가 텐트촌 하나도 없이 텐트 하나 칠 데가 없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좋은 장소에 텐트촌이라도 개설해서 한다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관광객들의 아쉬움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24년 동안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어 온 것일까? 개발 계획이 수립된 것은 지난 1989년, 91년 정부로부터 관광지 지정을 받았지만 개발 방식과 사업자가 바뀌길 수차례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안면도가 가진 천혜의 자연 환경은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하지만 개발 계획이 발표됐을 당시로서는 다소 무리한 계획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그때 됐을 때 계획은 정말로 주민하고 관계없는 그런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 지역의 땅을 외지 기업에게 내주는 외국 기업에게 그냥 내주고 그쪽에서 얻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배제당하고 소외당하고 그런 형태로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계획들이죠. 그 자치단체장들이 문제라고 봅니다. 자기 재임 시절에 뭔가 할 때 그런 것들이 그 깊은 생각 않고 그런 게 없이 그냥 마구저 밀어붙이시 그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난항을 거듭하던 개발 사업이 전기를 맞은 것은 지난 2006년. 부동산 경기 호황에 힘입어 7개 컨소시엄이 경쟁한 결과 인터퍼시픽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지금으로 보면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조건들에 대해서 2006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앞다투어 참여를 했고요. 또 중요한 것은 불복해가지고 소송까지 진행될 만큼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2008년도에 미국의 서프라이즈 모기지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경기가 좀 악화가 되고 지금도 이제 그런 경기 침체의 여파들이 이제 남아 있고 개발 사업의 환경을 결정적으로 바꿔놓은 것은 2008년 글로벌 외환 위기.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의 성패를 장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부동산 경기와 사회 변동의 추세를 사전에 예측해서 내지는 예견해서 거기에 맞는 개발 계획을 수립했어야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러한 그 개발 계획의 컨셉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그런 컨셉을 잡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그런 기대를 우리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인터퍼시픽은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했다. 우선 협상 대상자가 조건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은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특혜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도가 선택할 수는 없는 내용이었고, 그러면 조건 변경을 허용을 하지 않으면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존 사업을 정리를 해서 지금 여건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우선 협상 대상자의 지위를 박탈을 하고 또 새로운 이제 안면도 개발을 다시 하려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개발이 기약 없이 지체되는 동안 지역 주민들의 삶의 모습은 변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개발 예정지 내의 주민들은 오랜 삶의 터전을 떠나 이곳 이주단지로 옮겨왔다. 저희 집이 바다 옆에 바로 살았기 때문에 저희 집에 함심 임박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안 간다고 계속 우겼었어요. 근데 그 직원들이 계속 와서 뭐 동네 개발을 위해서 좀 이주해달라고 귀찮게 뭐 수십 번 왔었어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 아버님이 개발을 위해서 도장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사람이 살 데가 못 됐어요. 찾길도 안 좋지. 그리고 보시다시피 쑥 들어가서 지나다니는 차량이 여기가 도대체 민박집이 있는 것인지, 여기가 이주단지로 이렇게 꾸며놓은 곳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주 이후 이곳에서 펜션 영업을 시작했던 강보국 할머니. 하지만 찾는 사람이 없어 개업 1년 후 결국 펜션 문을 닫아야 했다. 용도를 잃은 객실은 창고로 전락했다. 방이 9인데 그냥 다 저렇게 놀잖아요. 처음에는
민박이 조금 되는 듯 하다가 관광지 개발이 계속해서 이게 안 되고 딜레이만 되니까 이게 여기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하거든요. 그 할머니 아드님 같은 경우는 아예 포기하고 아예 문을 바로 1년 만에 저 문을 다 펜션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주민들의 삶이 변하는 사이 개발 바람을 탄 안면도는 투기꾼들의 투기장이 됐다. 이제 안면도는 지금 도유지가 70%입니다. 70%인데 농사 짓는 대부분 그 농지가 도유지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개발한다고 하니까 이제 뭐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가지고 땅값이 이제 상승되니까 덩달아서 공시지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임대료가 뭐 엄청나게 말로 묻을 정도로 농사져서 지금 인건비를 그만두고 임대료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에요. 주민들의 부푼 기대는 절망으로 변한 지 오래. 안면도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던 개발 예정 지역은 수십 년째 쓸모없이 방치되고 있다. 여기 건물도 건축도 않고 노는 땅이니까 배추 한 폭이라도 이렇게 심어서 김장을 하려고 배추 한 폭이라도 좀 푸성개를 심으려고 하면 이것마저도 경작금지입니다. 본 토지는 충청남도 소유의 토지 관광개발 예정지로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라는 문구를 써서 이게 전부 다 붙여놨어요. 충청남도는 여전히 안면도 개발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규모 관광지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내 5천만 인구만 가지고는 일정 정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수준의 관광지를 하고 그것은 당연히 최근 이제 각광받고 있는 중국인 관광 수요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방향 쪽으로 이제 가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좀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중국 자본 유치에 성공한 지자체가 손에 꼽을 만큼 적다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 자본 유치 역시 쉽게 기대하기 힘들다. 외자 유치 말은 참 쉬운데요. 외자가 국내에 투자 수익률을 고려하지 않고 들어오지 않죠. 자연적인 여건은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반복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그 개발 계획 자체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적 어떤 행정 혹은 법적 체제 그리고 충남도의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서 봤을 때에 외자를 유치하는 것 저는 쉽지 않다고. 안면도의 천혜의 자연 환경을 이용해 지역 경제를 살릴 것이라던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 하지만 장기적인 예측과 전망 없이 장밋빛 환상으로 시작된 대규모 개발 사업은 24년째 표류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20년이 넘는 희망 고문에 시달리는 지역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충남도에서 뭐 개발을 한다라고 발표를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은 아마 안 믿을 겁니다. 다 뭐 50대 초반에 그 처음에 얘기 들었던 분이 지금은 70대 중반 80이 다 되셔서 그분들이 이제는 그 개발을 보지 못할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네, 결국 우선협상 대상자가 이 과거의 계약 조건으로는 수익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인데요. 자, 우선협상 대상자였던 인터퍼시픽이 요구한 계약 조건 변경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2006년 공모 당시 조건에 보면은 골프장과 콘도, 기업연수원, 테마파크 등의 1, 2, 3단계 사업을 일괄 개발한다는 부분과 2천억 원의 투자 이행 보증금 등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인터퍼시픽 측은 1차로 1단계 골프장 사업만 추진하고 2, 3단계 사업은 포기하겠다. 또 이 투자 이행 보증금을 공사 이행 보증서로 대체하는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차로 조금은 완화된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충청남도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예. 네, 충청남도 입장을 정리하자면 이번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상실을 확정한 것은 투자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결과란 것인데요. 이번에 대해서 주민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불안과 불신은 굵직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잇따라 좌초되고 있는 경험 때문일 텐데요.
7년간 추진되던 황해경제자유구역도 지난해 결국 사업이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충청남도의 도정 운영 능력에 대한 불신도 따라서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던 지역의 주민들 역시 안면도와 유사한 그런 고통을 겪은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사업성 없이 시간만 끄는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결과를 결국 이제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이런 부담이 작용을 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역시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 규모가 축소되고 결국 사업 무산으로 끝이 났는데요.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던 당진 송악지구를 찾아서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대규모 개발의 장밋빛 전망이 결실 없이 끝난 것은 안면도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8년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됐던 당진 송악지구. 6년여를 끌어오던 사업은 결국 사업 시행자를 찾지 못한 채 작년 8월 해제됐다. 해제될 것이다. 뭐 이런 것이 벌써 2010년도부터 4년 전부터 이제 계속 그 우려가 있었는데 사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계속해서 희망 고문을 했던 거고 희망 고문이죠. 그리고 주민들도 그것을 믿고 싶진 않았죠. 사업 무산 이후 주민들에게 남겨진 건 엄청난 부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생겼다. 그 땅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대출해서 이제 대체 토지를 마련하고 이제 다 그랬거든요. 이게 그것이 지금 뭐 농민들이 갚을 게 어디 있어요? 농사져서도 어떻게 이자하고 그 원금을 어떻게 탕감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냥 막무가내로 손 놓고 그러다가 이제 경매 나오고 하고 하니까 주민들이 일부 뭐 고통을 받다가 작년에 한 사람이 희생이 됐어요. 지구 지정 이후 수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면서 주거 여건도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는 것은 쉽게 말할 일이 아닌 거예요. 첫째로는 부동산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자기 사는 집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걸 개축하거나 뭐 이런 거를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다음에 물론 곧 개발되고 이래야 될 때이기 때문에 SOC 투자가 안 돼요. 농도가 지금도 막 도로가 비포장 도로고 막 그런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정주 여건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기대했던 지역 발전은 오히려 퇴보한 상황. 충청남도는 주민 피해에 대한 구제책으로 도로 확충 등 10개 사항에 합의했고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농가 부채 등 개인 피해에 대한 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결국 고통은 개인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주민이 무슨 죄가 있어요? 주민이 그거 와서 허락을 했어요? 응? 정부에서 다 한다고 도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다 묶어놓고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있고 다 빚더미에 안고. 그럼 이런 것도 좀 뭔가 좀 국가에서도 좀 살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0여 명의 인력과 매년 수십억의 충청남도 예산이 황해청 유지에 쓰인 것 등 엄청난 예산의 낭비까지 감안한다면 실제적인 피해의 범위는 더 커진다. 이런 결과에 대해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시작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그룹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이제 개발하려고 했다가 2010년도에 포기를 했어요. 그때 바로 얘기가 나왔던 게 황해경제구역을 빨리 포기하고 작은 산단으로 쪼개서 개발을 하자, 뭐 이런 논의가 주장도 있었고 뭐 데모도 했었습니다. 데모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죠. 황해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가적인 면에서 보면 약간 세계적 유행에 편승했다,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중국의 경제자유구역이 있거든요, 여러 군데. 거기에 이제 막 약진하는 것들, 막 이런 거 보면서 우리도 발 빠르게 해야겠다, 뭐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충청남도의 행정 무능력으로 인해 피해가 더 커졌다는 주장도 이어진다. 경제적이고 특구의 사업 시행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 시행자가 있었는데 그것이 가짜로 사업 시행하는 사람이 도장을 위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우리한테 사실 이렇게 들통이 났어요.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예비 사업 시행사를 선정하며 시간을 끌어온 황해청을 방치했다는 것이다. 황해 경제자유구역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공전을 거듭하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안면도 개발.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민자 유치를 통한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한다. 자금 확보의 문제인데요. 대부분의 이제 지역 개발 사업을 이제 민자를 유치하다 보니까 대규모 자본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민간이 사업 시행자가 될 경우에 자기 자본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은행이나 이런 데서의 융자가 필요한데 그런 과정에서 자금을 제때 확보 못해서 사업 추진이 중단되거나 사업이 진전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가끔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그러한 규모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기존의 그 개발 계획 혹은 개발 개념을 갖고는 능력 있는 업체가 들어오기 어렵게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예측과 전망 대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만 지나치게 키우는 것이 개발 과정의 현실이다. 장밋빛 희망에 편승해서 이득을 보거나 또는 그것을 부추긴 사람이 누구냐? 둘입니다. 하나는 정치인들이고 하나는 부동산업자입니다. 근데 그것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기업이라든가 부동산의 그 이익을 갖고자 하는 외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집가도 올라가고, 사실은 농업이 한계에 있을 때 마지막 탈출구로 보상이라는 걸 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일괄 개발을 추진했던 안면도의 경우 민간 사업자가 선뜻 나서기 힘든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했다는 것이다. 안면도 개발 사업이 초기에 좀 너무 과대한 계획과 함께 일괄 개발로 가다 보니까 민간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됐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좀 더 융통성 있게 도가 민간 사업 시행자하고 협약을 통해서 했다라고 그러면 좀 더 사업이 좀 더 일찍 추진이 되지 않았을까 아쉬움은 남습니다. 많은 지자체가 지역 발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 하지만 계속되는 개발 사업 좌초를 계기로 대규모 개발의 명암에 대해 되짚어볼 필요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제 지자체장의 선거 공약이라든지 그다음에 한번 또 이 계획이 수립되면 쉽게 바꿀 수 없는 또 어떤 경직적인 그런 계획의 또 특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자체마다 그런 계획들이 좀 남발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계획적으로 좀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골프장, 리조트 개발 등이 과연 지역 주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외국 자본을 대해서 개발하고 의락시설 만들고 한다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그 돈을 빼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많은 노력을 해서 또 그 회수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돼 갖고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그 안면도 주민들이 삶의 질이 높여질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렇다면 안면도 개발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해법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물론 지난번에 종합 아주 일괄 그 개발을 이렇게 지향했던 건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부분적 단계적으로 이렇게 사업자가 딱 그 호감을 갖고 달려들 수 있는 여건의 장을 좀 마련해 놓고 개업자를 이렇게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요 확보를 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요. 저는
수요 확보 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수도권의 인구를 좀 끌어들이는 문제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성을 좀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현재 대천항에서 연결하는 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위쪽에서 홍성에서 들어가는 도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도로 사업도 좀 해서 이 연결 도로를 좀 적극적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가장 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 온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 이제 남면도 주민들이 지금 우선 사는 게 좀 막막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주택 허가 받아가지고 펜션이 지금 무분별히가 많이 들어서 있고 또 관광객들이라든지 피서객들은 많이 오지는 않고 일단 그 사람들 생계유지가 지금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집주 낸다고 그 정부 좀 비대다고 했는데 하마도 가리가 하면 그거 좀 더 갚아나가라고 2020년까지 다 갚아드렸는데 그것도 걱정하고 있지 지금. 충청남도가 개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재 주민들의 바람은 개발 예정지를 경작지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란 것. 하지만 현재는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막대한 돈을 충청남도에서 꽃박람회 한번 치르겠다고 저렇게 투자를 해놓고 그때 지나니까는 다 막아놓고 주민들 한 발짝 들어가도 못 가게 해놓고 다 녹슬고 찢어져 그 꽃박람회 2번 치르고 난 그 장소를 그게 아깝잖아요. 이제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절차가 완료가 되면 어느 순간에 삽을 뜰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처럼 사업자가 이제 그 포기를 하든지 뭐 이제 자격이 박탈돼서든지 정지가 되지 않는 이상 계속 진행형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영구적으로 설치할 경우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보상 문제가 굉장히 첨예한 문제가 나중에 됩니다. 주민들의 긴 기다림은 앞으로도 쉽게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제가 살던 데라 그 나무도 다 심어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그래 너무 가고 싶거든. 황해 경제 자유구역 해제에 이은 또 하나의 대규모 개발 사업의 표류. 개발 지연과 무산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당하는 반면 개발의 열매는 장담할 수 없는 현실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과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다. 네, 자신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에서 주민들이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다. 이것도 이 주민들의 불안, 불만을 더 키우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대책 이전에 안희정 지사의 선사과를 주장했던 것도 그 때문이죠. 저희가 취재 이후인 지난 17일 안희정 지사가 안면도를 찾아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주민들의 마음이 조금은 달래진 듯도 한데요. 충남도는 앞으로 도와 주민 간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민들의 경작지 사용 요구에 대해서도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충청남도는 추후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나 충남도가 지나치게 경직된 토지 운영과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적한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개발지구가 도유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경작 요구 등에 대해서는 도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하지만 결국 문제의 해결은 안면도 개발 사업이 조속히 결과물을 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해결이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현재 개발의 필요성이나 사업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안면도 개발 사업에 대해 당장은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충청남도도 현재로서는 개발이지만 있을 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주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을 뿐이죠. 그런 만큼 앞으로도 주민들의 기대가 현실이 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네. 자, 내년부터는 대규모 개발 사업 정책 실명제가 실시됩니다. 사업 성의, 부족한 개발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 개발 사업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그동안 대규모 개발이 남발되었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안면도 대규모 관광지 개발 사업, 이 개발 추진의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당장의 과제이겠지만 대규모 개발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의 계기로도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박혜영 PD 수고했습니다.